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전형에서 2021학년도 경쟁률,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전형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시점이 12월이 아직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럼 이제 7월 달까지 우리가 보통 7월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약 7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시고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3년 특례 전형은 작년에서 올해로 변하면서 2022학년도로 되어지면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2022학년도에 변화되는 가장 큰 핵심은 아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은 표준화되어졌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우리가 관심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의 선발 비율, 약학대학이 선발한다는 거죠. 재외국민 전형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의대 중심으로 쏠렸다면 아무래도 의학 계열이 사이즈가 좀 더 커지는 거죠. 의학 계열에서 이제 의대, 약대, 그 다음에 한의대 일부 뽑는 학과들, 또 치대 일부 뽑는 학과들이 있긴 하지만 한의대나 치대가 사실 선발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대와 더불어서 약대는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 줄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종전에는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이 3개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서류 플러스 면접을 보는 대학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필고사 보는 학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고사 보는 학교, 이렇게 세분화되어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양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2개 학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서류와 지필고사와 면접을 병행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올해부터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면접 전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류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냥 서류평가 100%로 뽑게 되어지고 서류 면접 전형을 지원하는 학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연세대, 원주나 성균관대, 한양대, 그 다음에 한동대, 또는 일부 의대 중에서는 가천대학교 의학과나 카톨릭대학교 의학과, 중앙대 의학부가 서류 면접 전형을 실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재외국민 전형이 사실 좀 어렵죠. 재외국민 전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점차로 이제 국내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은 사실 정원의 2%로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가 종전에는 수시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다라고 하는 인식이었다면 사실상 지금은 수시보다 경쟁률이 높죠. 다음에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5대1에서 7대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장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재외국민 전형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지원 대학의 폭이. 국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최상위 대학부터 최하위 대학까지 원서 지원의 폭이 크다는 거죠. 또 내신 중심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최상위 대학부터 최하위 대학까지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재외국민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 서류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갖추셔야 되는 게 GPA 성적 갖추셔야 되죠. 하지만 GPA라고 하는 것이 해당 국가나 학교에서는 인정이 되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진 지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필요성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A레벨이나 또는 IB 과정이라든가 SAT나 SAT2나 AP라고 하는 이런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필수적으로 붙고, 거기다가 이제 공인어학 성적, 다시 말해서 HSK나 아니면 토플과 같은 이런 공인어학 성적까지 갖추면서 거기다 기타 요소,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까지 다 갖춰야 되다 보니까 사실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스펙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스펙이 미치지 못하면 그 아래 대학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가게 되어지면 지필고사 전형이란 말이에요. 지필고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한국의대, 건국대 정도가 지필고사의 최상위 대학인데, 지필고사 전형에서는 어차피 SAT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SAT 점수가 1500점 이상 또는 1450점 이상이 아니면 그 이하의 대학에서는 SAT 점수를 활용할 의미가 없어요. 그쵸? 아시겠죠? 그리고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의대, 건국대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하의 대학들이 면접고사를 실시하는데,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카톨릭대, 인천대, 충북대, 경북대 등의 학교들이 면접고사를 보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3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희망을 해? 대부분 상위권 대학교 또는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를 치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력 지표가 기본적으로 1450점, SAT를 예를 들면 1450점 이상이 되어야 돼요. SAT 1450점 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고 15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AP 또는 SAT2 또는 뭐 여러 가지 수상 경력의 활동 내역들이 결합이 되어져야만 상위권 대학이나 서류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일반적으로 국내 수시 전형은 최상위 대학부터 최하위 대학까지가 하나의 전형으로 연결성이 있는데, 재외국민 전형은 어떻게 돼? 단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평가 전형에 대학을 가는 방법, 아니면 그냥 차라리 뭐로 가야 돼? 필답고사나 면접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성적으로 과연 서류평가 전형으로 의대나 약대나 아니면 주요 상위권 대학의 원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SAT나 AP와 같은 이런 표준화 학력 지표에 매달릴 이유가 없이 차라리 지필고사,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필답고사나 아니면 면접고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진 학교들을 준비하시는 게 차라리 올바른 방법이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직도 나는 상위 대학을 가고 싶어, 또는 의대를 가고 싶어, 약대를 가고 싶어, 치대를 가고 싶어, 상위 대학 중심으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던 공부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스코어를 좀 더 높이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준비 기간이 사실 별로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지지 못하면 사실상 서류 전형으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좀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1학년도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2021학년도의 경쟁률이 2018, 2019, 2021 가면서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경쟁률이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2021학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의 자격 기준이 표준화되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해서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3년 특례의 경쟁률을 다소 하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7.06에서 6.53 정도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고, 고려대는 6.47에서 6.05, 성균관대학교는 9.93에서 9.64,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13.23에서 11.10이죠. 경쟁률이 가장 몰리는 학교는 성균관대, 서강대인데, 서강대는 아시는 것처럼 대학 자체의 사이즈가 작아요. 모집 인원이 적죠.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에서, 재외국민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에 원서를 쓰면 모든 학생들이, 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하면 딱 6개예요. 서류평가 전형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강대는 그냥 쓸 수밖에 없는 학교예요. 경쟁률이 높고 붙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어차피 서류 전형에 쓸 수 있는 학교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학교고, 성균관대는 일반적으로 비교적으로 연대나 고대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전형에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대나 아니면 한의대나 치대 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적정 정도의 스펙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몰리는, 누구나 한 번 다 써보는 대학교가 바로 이제 성균관대다 보니까 성균관대의 경쟁률이 높고요. 한양대, 중앙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7대1, 8대2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경희대로 내려오면 경쟁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재외국민 필답고사 전형을 실시하게 되어지는 이화여대나 건국대나 경희대, 그 위쪽에 있는 대학교, 중앙대나 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학교들을 따지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자체가 대부분 상위권 대학으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일부는 서류평가 전형은 사실 원서 접수가 간단해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기본적으로 서류 접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온라인으로 그냥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어지는데, 필답고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리하시죠. 중도 귀국하셔서 국내에서 공부 준비하셔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7월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5월 정도에 졸업하시고 귀국하셔서 필답고사, 지필고사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응시해야 되는데, 전년도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필고사나 필답고사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복잡한 필답고사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원서 준비도 간단한 서류 전형 중심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국제 캠퍼스하고 서울 캠퍼스에 아무래도 격차가 발생이 되어지다 보니까 경희대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 경쟁률이 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고 두 개가 합산하니까 5.97 정도 되어지고요. 이화여대는 3.73대 1. 그 다음에 한국외대도 마찬가지겠죠. 글로벌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3.55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필고사 전형에서 사실 가장 핫하고 몰리는 학교는 건국대학교에 몰린다고 볼 수 있고, 세종대 같은 경우는 5.46대의 경쟁률인데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학교는 영어 100%를 실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에 강점이 없는 학생들, 국어에 강점이 없는 학생들,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종대 같은 학교가 되게 적합한 학교라고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동국대학교는 전년도에 8.70대 1에서 6.81, 숙명여대는 5.65에서 4.19,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는 면접고사 전형이죠. 5.52에서 3.76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경쟁률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영향, 플러스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대한 희망, 이것으로 인해서 서류평가 전형의 학생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필고사 전형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필고사의 경쟁률이 비교적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2022학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충실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의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리뷰에서는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해서 지필고사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도 이제 세계 여러 곳에 계신 분들이 수학이나 국어나 아니면 영어 과목을 지필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적으로 지필고사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필답고사, 지필고사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2022학년도에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전형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답고사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서류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형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대학들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서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필답고사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은 아까 제가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과 부모에 대한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재외국민의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학들마다 전형 방법이 확정이 되어지면 의대나 약대나 상위권 대학의 전형 방법들,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이라든가
또는 지원하기 위한 우리가 방법이나 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